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시민단체 인사들의 대거 어떤 권력의 침해 문제, 또 이 정의원 회계부정 문제로 촉발된 도덕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의 시민운동에 대한 어떤 성찰을 요구하고, 또 사실상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 속에서 있어왔던 시민운동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이제 그 부분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 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주의적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들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한국 시민운동은 굉장히 기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동시에 또 이 뭐 시민 없는 시민운동, 또 전문가 명망가 중심의 어떤 한계,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왔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시민운동이 전문가 명망가 중심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이 전파성의 어떤 강화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참여연대가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결국 그것이 한국 시민운동의 위기로 촉발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보여줬던 어떤 행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공동체나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운동, 시민단체의 어떤 과잉정치화 부분이 꼭 이 진보 계열 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나 다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시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리딩그룹이나 누구나 어느 정도의 전파성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은 저는 진보 정치 세력이 어떤 소금이 돼야 되고, 보수 성향은 보수 정치 세력이 어떤 견제기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진영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되고 편입됨으로 해서 시민운동, 시민사회를 갖는 본질적 지위와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름의 시민사회와 이 정치권이 맺은 파트너십이 결국은 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어떤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정체성의 어떤 위협을 좀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위성 제도 권력의 어떤 강화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이 전파적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서 분노와 침묵이 반복되는, 교차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면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렇게까지 한국 시끄럽게 들썩였던 그 불공정, 반칙과 특권, 이런 걸 가지고 정치권과 사회가 이렇게까지 뜨겁게 싸울 이유가 있었겠는가, 좀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이 시민정치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정치의 참여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기성의 기득권 제도 정치 세력에 편입되는 부분이 아니라 독자적인 부분을, 어렵더라도 독자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그것이 나왔지만, 과거에 미국의 이제 그 시민운동했던 앨프 레이더의 대선 출마라는 부분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시민운동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나갔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성 정치 권력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주요한 의제로, 제도 정책 의제를 끌어올린 독일의 녹색당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것이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저는 시사점을 준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의 시민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어떤 관점과 모색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의 부분에서, 과연 진짜 한국의 시민운동이 시민도 없지만 적어도 이 현대사회에 중충화되고 당원화된 여러 가지 모순 구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갈등 조정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거대한 정치 권력이나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이나 공론을 만들어내서 힘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산업화나 민주화 이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채워내지 못한 그 성숙한 민주주의 내용들을 이 시민사회가 그 부분을 채워넣어줘야 되는데 그 기능과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이제 세력도 실제로 다 제도 권력에 좀 편입되고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은 이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만드는 전문가와 이끄는 명망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그래서 보통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아래로부터 공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시민운동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 특권에 있는 너는 뭐 책임 없냐,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는 뭐 그런 지적은 달게 감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민사회가 제대로 자리 잡았을 적에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이 유지되고 또 그 제도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제도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견제 장치나 세력도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국가 권력이 강화됨으로 해서 이것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저는 잘못된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20년 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심화 강화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떤 그 합법적인 어떤 일당 독재의 어떤 그런 꿈을 꾼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일까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이 시민사회에서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간단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